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1쪽 현대시 10강의 나 작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나, 최두석의 성의 꽃부터 시작합니다. 이 작품에 대한 길잡이는 지난 시간에 3번 보기를 통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본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성의 꽃이에요. 이런 꽃은 세상에 없죠. 비유적인 제목입니다. 성애가 뭔진 다 알지? 겨울에, 유리에, 밖은 몹시 춥고 안은 따뜻할 때 유리창에 이렇게 수증기가 얼어붙어서 이렇게 서리빨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성애를 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자, 새벽에 시내버스를 타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중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 서민들이 살아가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른 새벽에 시내버스. 차의 창문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찬란한 치장. 뭘 이렇게 표현했을까? 창에 끼어있는 성애. 그 성애꽃을 유리창에 달고 달려서 그것을 찬란한 치장, 장식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원관념은 성애꽃이지. 자, 엄동 혹한일수록 몹시 심한 겨울 추위, 너무나 심한 겨울 추위, 그렇게 한겨울, 추울 때일수록 한겨울이라는 그런 계절 상황이 드러납니다. 아주 추운 한겨울, 그런 때일수록 선연이 아주 선명하게, 생생하게 그렇게 피어나는 성애꽃. 자, 시각적인 심상이죠. 자, 그런데 이 엄동옥화는 일단 시 전문을 읽어본 사람이면 눈치챌 수도 있을 텐데 아주 냉혹한, 암담한 그런 시대 현실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냉혹한 시대 현실, 시대 현실을 암시하는 그런 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엄동혹한. 자,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이런 사람들은 서민 계층이죠. 민중이죠. 아마도 어제 늦은 밤 고된 하루를 끝내고 이 시내버스를 탔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서민 계층입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남긴 흔적으로 이제 성애꽃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들의 입김과 숨결이, 입김과 숨결, 그들의 삶의 열정일 수도 있을 것이고 삶의 고통일 수도 버거움일 수도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그러한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그들이 어제 밤 늦은 밤 탔던 그 버스 새벽이야 지금. 그러니까 간밤에 은밀히 만나서 피워낸 그랬습니다. 요런 데서 어떤 공동체적인 어우러짐, 이들의 공동체적, 그들의 숨결이 만나서 피워낸 것이 바로 성애꽃입니다. 이런 데서 공동체적인 어우러짐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훌륭한 표현이야.
자, 무엇을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성의 꽃이죠? 은유법이지? 그 시내버스를 탔던 서민들이 그들의 입김과 숨결로 만들어낸 성애를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어. 아름답다고. 이런 데서 서민에 대한 애정, 밑에도 나옵니다. 서민들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어. 화자의 서민에 대한 애정, 아름답다. 그래서 나는 마치 무슨 전람회라도 온 듯이 예술작품을 쫙 진열해 놓은 전람회라도 온 듯이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 다니며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 서민들의 삶에 대한 관심, 애정,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렇게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는 거죠. 관심과 애정. 다시 꽃잎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하기까지 합니다. 정서적인 감동이지? 정서적인 감동. 자, 이렇게 화자가 정서적으로 감동을 해요. 그 성의 꽃에서 서민들의 그 건강한 아름다움, 건강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화자 역시 서민들에 대한 어떤 그 연대감, 연대의식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서민들의 삶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정서적인 감동을 받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차가운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아름다움이 차다. 아름다움이 차다. 역설적인 표현. 자,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서민들의 삶은 굉장히 고됩니다. 그지? 그들의 고된, 힘겨운 그런 삶에서 비롯된 막막한 한숨, 또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정열, 열정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서민들의 치열한 삶, 정열의 숨결, 열정을 간직한 서민들의 그런 어떤 치열한 삶, 오랜 힘겨운 시간을 열정으로 잘 견뎌내고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열정 가득한 치열한 삶이던가 일 없이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실속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입 지우고 또 어떤 그 애정을 담아 혹은 뭐 연민의 감정으로 이마를 대고 본다. 자, 요까지가 하나의 내용 단락입니다. 요까지 차창에 핀 성의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고 그 모습을 감상하면서 서민들의 삶에 감동하기도 하고 자, 요렇게 나뉘어지고 그 다음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이제 요 대목에서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상의 전환. 자, 어떤 내용이냐? 창에 푸석한 얼굴이 어립니다. 누구의 얼굴인가 이제 볼 텐데 앞에서도 시내버스의 차의 창문에 피어있는 성의꽃을 보면서 서민들의 삶을 생각했고 지금도 창에 어리는 푸석한 이제 밑에 나옵니다만 친구의 얼굴을 확인하죠. 그러니까 이 창을 매개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창을 매개로 해서 정서를 표출하는 겁니다. 뭐 세상을 바라보는 통로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요 창을 매개로 해서 세상을 보기도 하고 정서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그 푸석한 얼굴의 주인공,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어요. 화자와의 관계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그랬습니다. 자, 아마도 동지, 사회운동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이 되죠. 냉혹한 시대 현실에 저항하다가 그 불합리함을 비판하다가 아마 감옥에 간 것이 아닐까. 그래서 현재 이 화자와 단절되어 있는, 차단되어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닐까. 면회마저 금지되어 있는 친구를 부르면서 화자는 이 푸석한 얼굴을 지니고 있을 이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요 안타까움, 그리고 요거는 어떤 시대적인 아픔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시대적인 아픔. 이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암울한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성의 꽃을 통해서 굉장히 감성적으로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 어떤 예찬의 태도 이런 걸 드러내던 화자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시대적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친구를 통해서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시상을 마무리 짓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봅시다. 결국 이 작품의 제목인 성의 꽃은 서민들의 삶의 숨결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성의 꽃을 비유한 표현, 찬란한 치장을 했다.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이 있다. 성의 꽃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죠. 자, 그 성의 꽃은 서민들의 막막한 한숨 혹은 정열의 숨결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성의 꽃을 통해 환기되는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자, 차가운 아름다움, 역설적 의미,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아름답다고 표현했고, 힘겨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의 모습, 여기에서 화자가 느끼는 감동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단계로 나눴죠. 앞부분은 성의 꽃에서 서민들의 삶을 떠올리고 감동했어요. 그러다가 뜻을 같이 했으나 지금은 단절, 차단되어 있는 친구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해서 서민들의 삶을 보여주던 그런 성의 꽃의 모습이 친구, 옥에 갇힌 친구의 푸석한 얼굴로 전환되면서 둘 사이에 동질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교과서 찬란한 치장이 니은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 102쪽 식구의 의미나 기능을 묻는 문제. 지난 시간에 기억은 봤죠? 5번이 답이었고 역시 5번을 살펴보니까 니은은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 그렇죠? 화자는 서민들에게 어떤 연대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예찬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의 꽃이라는 표현으로 나온 거죠. 자, 3번에 4, 5번. 자, 읽어보세요. 엄동혹한 막막한 한숨,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 냉혹한 시대 상황 이렇게 연결이 되죠? 맞습니다. 또 5번. 자, 자리를 옮겨 다니며 취한다. 서민들의 치열한 삶의 모습. 여기에서 역설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런 정서적 반응이 드러납니다.
자, 위에 보기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시9와 연결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번 갑니다. 101쪽. 자, 세트 문항 1번에 거의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죠. 출제 요소를 보니까 표현상의 특징을 묻고 있죠. 1, 2, 3번은 가와나 모두, 공통점. 4, 5번은 달리 했으니까 차이점입니다. 적절한 거 골라라. 1번, 계절적 배경에서 비롯된 현상, 자연현상의 묘사로부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거네. 가는 봄이고 나는 겨울이죠. 2번, 감각의 전이를 활용했다. 공감각적 이미지 X. 3번, 상반된 속성을 지닌 공간들의 모습을 대비했다. 요것도 뭐 해당 사항이 없죠. 가에는 뭐 자연현상과 내면세계 뭐 요 정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나는 없죠. 자, 4번. 대상을 호명하는 방식의 표현, 그리움의 정서. 이건 차라리 나죠. 금지된 친구여. 그지? 가 X. 5번. 1인칭 복수형의 주어는 우리잖아요. 우리는. 그지? 자, 따라서 요것도 나 X 차라리 가. 우리는 우리의 하고 나오죠. 우리들 삶은 하고 나옵니다. 가에 나오는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성의 꽃을 끝내고 이제 현대시 11강 가작품 홍윤숙 가을 집짓기로 들어갑니다. 103쪽. 자, 먼저 문제 1, 2번 관련되어 있고 3번 보세요.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 그랬습니다. 그거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쭉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눈으로 읽어봅니다. 자, 끝에서 넷째 줄 상처 입은 영혼 맨 뒷부분입니다. 그 영혼을 다독여서 본연의 자아가 지니고 있던 평안의 상태를 회복하려는 과정을 집을 고쳐 짓는 행위에 빗대어 보여주고 있다. 정말 집을 짓는 게 아니야. 집 짓기를 통해서 화자는 자신의 참모습을 온전히 마주하고 수용함으로써 성숙에 이른다. 자, 제목 가을 집짓기입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은 성찰의 계절이죠. 그 계절에 젊은 날 영혼의 상처 요것을 치유하고자 하는 황혼기에 접어든 삶의 황혼기에 접어든 화자의 노력, 이것을 가을 집짓기라는 제목으로 표현한 겁니다. 굉장히 서정적인 그런 작품이 되겠어요. 자, 오늘 요 작품까지 간단하게 어려운 시가 아니니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돌아가야지. 자, 첫행 돌아가야지. 고쳐야지. 여기도 돌아가야지 하고 나옵니다. 뭐뭐 해야지. 특히 돌아가야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뭘 다짐하고 있는 건지 이제 보도록 합시다. 전나무 그늘이 한 겹씩 엷어져. 역시 시인이야. 그늘이 한 겹씩 엷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나뭇잎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나뭇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늘이 엷어져. 또 국화꽃 한두 송이가 피어나. 그래서 바람에 국화향이 나. 해서 바람을 물들이면 그랬습니다.
자,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 가을.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겁니다. 이 가을은 우리가 보기에서 봤듯이 어떤 삶의 황혼기를 의미할 수도 있겠고, 혹은 성숙,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다보는 혹은 들여다보는 그런 성찰의 계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아주 시적인 표현들입니다. 감각적이에요. 그지? 그늘이 엷어지고 국화꽃 바람을 물들입니다. 자, 그렇게 가을이 되면 흩어졌던 영혼의 양떼를 모아서, 역시 비유적인 표현이네. 흩어졌던 영혼의 양떼, 뭔가 상처 입고 다치고 했던, 그렇게 흩어졌던 영혼의 양떼를 모아서 떠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제 삶의 황혼기에 접어든 화자라고 합니다. 젊은 날의 방황을 끝내고 떠나왔던 집으로, 내 본래 본연의 그런 나로 돌아가야지. 본연의 자. 본연의 자. 요런 본연의 자에게로 돌아가다. 자를 회복해야겠다. 이거죠. 젊은 날에 그런 우울, 방황 이런 걸 다 끝내고 원래 순수한 본연의 내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야. 자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돌아가야지의 반복을 통해서 그런 어떤 다짐, 의지 이런 게 잘 드러나 전달되고 있어요. 다짐, 의지. 나를 회복하리라. 가서 한 생에 버려뒀던 빈 집을 고쳐야지. 젊은 날 평생 버려뒀던 빈 집입니다. 방황하느라 버려뒀던 나, 본연의 나. 여기서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의 내면 세계, 원래의 나, 나의 어떤 그 정신, 되돌아갈 곳,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황하던 과거 젊은 날 방황하던 영혼을 이제 좀 고쳐야겠다. 나의 내면을 잘 다독여야겠다. 그런 얘기죠. 한 생에 버려뒀던, 방황하느라 방치해 두었던 그런 나의 어떤 영혼, 나의 정신세계, 내면세계 이런 것을 고쳐야지, 치유해야지 그런 내용이죠. 나를 상처로부터 이제 회복하게 해야겠다. 내 인생과의 어떤 화해, 치유, 극복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수십 년 누적된 병의 원인, 병의 원인을 찾아서, 병의 원인을 찾아야 치유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치유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무너진 담을 쌓고 창을 바르고 상한 가지를 다독여 등불 앞에 앉히면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수십 년부터 앉히면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집을 고치는 행위죠. 집 짓기. 자, 요 세 줄은 집 짓기입니다. 집을 고치는 행위예요. 여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어. 무엇을? 영혼을 치유하는 과정을. 위에 치유회복이라고 썼죠? 영혼을 치유하는 과정을, 집을 고치는 일, 집짓기, 집을 고치는 행위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월, 보름달이죠? 보름달처럼
따뜻한 밤이 옵니다. 보름달은 굉장히 충만한 이미지잖아. 풍요로워, 평온해, 충만해. 그런 이미지. 그 만월처럼 따뜻한 밤이 옵니다. 원래 밤을 따뜻하다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하죠. 그지? 따라서 여기서의 따뜻한 밤은 내 영혼이 따뜻하다는 표현을 통해서 내 영혼이 치유되는 그런 어떤 치유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풍요로운 만월처럼 그리고 따뜻한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썼죠. 그래서 내 영혼이 치유되는 시간이야. 내 생에 망가진 부분들이 수묵으로 떠오른다. 수묵은 아주 그 빛이 엷은 먹물이야. 물이 많이 섞인 것 같은 그런 먹물. 내 삶에 여러 망가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그렇게 망가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 부분들이 수묵으로 떠올라요. 나의 어떤 그 참모습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 거지. 참모습을 마주하게 되면서 나의 아픈 부분, 상처, 다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의 참모습을 마주하게 돼. 그러면 단비처럼 그 위에 내리는 쓸쓸한 평화, 내면의 평화죠. 내가 이렇게 다치며 상처 입으며 살았었구나. 쓸쓸한 평화. 한때는 부서지는 열기로 나를 세우고, 이 한때란 당연히 젊은 날이었겠지. 젊은 날, 부서지는 열기. 충동, 열정, 욕망, 그 뜨거운 열기로 방황하고 고뇌하고 했던 그런 열기로 나를 지샜습니다. 열정, 충동, 욕망, 그렇게 고뇌하던 과거야. 그리고 이제는 현재 수리하는, 다독이고 고치고 치유하는 거죠. 그런 노고로 밤을 밝히는 요것이 과거라면 이것은 현재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충동적인 어떤 욕망으로 고뇌했다면 지금은 이제 치유하고 안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안식을 찾으려는 노력. 그게 바로 수리하는 노고가 되는 거죠. 수리하는 노고. 집을 고치는 행위. 수리하는 노고로 밤을 밝히는 가을은 꿈도 없이 깊은 잠에 평안으로 온다. 자, 가을 아까 되겠듯이 성숙 혹은 성찰의 계절입니다. 자, 그래서 평안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평안. 아까 요 위에 선생님이 평화, 여기 평안, 네모 같은 표시를 했죠? 바로 치유의 결과. 내가 만나게 된 그런 평화이고 평안일 겁니다. 자, 평안으로 온다, 무엇으로 온다, 밑에 무엇으로 온다가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런 어떤 치유의 결과, 어떤 그 회복의 결과, 평안으로 왔고 이별로 옵니다. 그런데 요 마지막 행,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별로 온다 그랬습니다. 일단 촉각적이야. 그죠? 감각은 촉각이고 따뜻하게 손을 잡는다. 자,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손을 놓는 행위죠. 손을 놔야 이별인데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대목은 역설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안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별은 손을 놓는 거야. 근데 손을 잡는 이별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결국 의미는 뭐예요? 포용적인 태도로 과거를 떠나보내는 거지. 방황하던 과거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에 이르는 거야. 그런 포용적인 태도로 과거를 떠나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성숙에 이릅니다. 그래서 집을 수리하는 그 행위에 빗대어서 결국 수리를 하면서 내가 평안에 이르게 된 거죠. 여기서 집, 떠나온 집, 빈집, 얘네들은 모두 다 이 화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내면 세계다, 내면의 공간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감각적인 그런 특성도 지니고 있는 시. 여러분, 해설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해제를 꼭 읽으세요. 모든 작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고뇌하던 과거의 삶을 극복하고 누리는 평안이라는 주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3번 문제 갑시다. 105쪽. 자, 1번 쭉 읽으면서 계절적 이미지, 가을, 지난 삶을 성찰하는 화자의 현재 상황. 오케이. 2번, 빈 집을 한 생에 버려뒀어요. 화자가 본연의 자아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는 반성적 인식. 오케이. 3번, 무너진 담이 고쳐져 만월의 충만한 이미지와 조화를 이룹니다. 화자가 상처 입은 영혼을 다독여 해서 평안의 상태에 이르는 과정. 이런 선택지의 설명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좀 더 깊게 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부서지는 열기 뜨거운 이미지. 집 짓기를 통해 본연의 자아를 회복하려는 화자의 치열한 노력 X. 이 부서지는 열기는 젊은 날 나를 힘겹게 했던 욕망, 충동, 고뇌 이런 겁니다. 따라서 집 짓기의 치열한 노력은 아니죠. 5번 따뜻하게 손잡는 이별. 화자가 자신의 참모습, 본연의 자아를 받아들임으로써 방황하던 과거를 극복하는데 포용적인 태도로 따뜻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성숙에 이르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겠군. 좋습니다. 어려운 작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과거와 현재의 대비. 여름날, 내 뜨거웠던 젊은 날, 흩어졌던 영혼의 양떼, 무너진 담, 상한 가지, 부서지는 열기.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 부서지는 열기로 인해서 담이 무너지고 가지가 상하고 했던 거죠. 대비, 현재, 가을은 어떠한가? 보름달처럼 따뜻한 밤, 평화, 그 무너진 담을 수리하는 노고가 있는 현재 평안함, 치유의 결과죠. 따뜻하게 과거와 이별하는, 과거를 극복하는, 그렇게 손을 잡는 이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훼손된 이미지로 형상화된 과거, 충만하고 평온한 이미지로 형상화된 현재, 이 두 시간이 대비되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 돌아가야지, 그 반복을 통해서 다짐, 의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또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 밤이라는 시간, 그리고 집이라는 공간,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화자의 내면을 표현했고, 역설적인 표현 아까 봤죠? 그걸 통해서 화자가 평안을 회복하고 성숙에 이르는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자,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별의 역설적 의미. 이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손을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모순이에요. 그러나
상처를 입은 채 방황하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과거를 떠나보내고 자아를 회복해서 내적 평화를 경험하는 화자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대시 11강 가 작품 홍윤숙님의 가을 집짓기, 상처와 이별하고 평안을 이루는 성숙, 성찰의 계절인 가을에 그렇게 평안을 이루는 나의 어떤 과정을 집을 짓는 그런 행위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작품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